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사회보장 점수와 그 사회보장 제도의 변경에 따른 경과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셜연금을 받으려고 하든지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를 받으려고 하면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점수가 40점이 넘어야 소셜연금,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고 메디케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파트 A, 파트 B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 40점, 40 크레딧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그 1년에 4점을 줍니다. 1년에 4점.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면 1년에 4점을 줘요. 그래서 40점이라는 것은 10년간 10년간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0년간이라고 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기간을 10년 동안 제가 해야 40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6개월만 일하고 6개월 놀면 그러면 연간 4점이 아니라 2점을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하단 말이죠. 그런데 좀 우리 한인들이 이거 잘 모르는 건데 조금 깊이 보면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점을 받으려면 소득이 1260불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 배당 이런 거 아닙니다. 땀 흘려서 일한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1년 동안에 5,640불이 되면 하루를 일하든 365일 일하든 관계없이 1년에 4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소득이 5,040불을 초과하면 1년에 4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5,640불 이상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텍스 보고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월급이면 W2에 들어가서 이 금액이 국세청, 그 다음에 소셜국에 보고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4점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8년을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면서 일을 했어요. 2년이 모자라요. 8점이에요. 8점. 근데 8점을 하기 위해서 그럼 2년 동안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5,040불만 벌면 돼요. 또 5,040불만 또 다음에 벌면 이렇게 됩니다. 1년에 맥시멈 벌 수 있는 것은 4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1년 4점을 벌기 위해서는 파트타임을 좀 하신다든지 다른 사업 소득을 발생시킨다든지 하시면 쉽게 1년에 4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리타이어먼트 베네핏뿐만 아니라 메디케어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서 꼭 사회보장세를 10년 동안 납부하셔서 40 크레딧을 받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15년 11월에 미국에서 소셜연금에 대한 법을 바꿨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뀜으로 해서 배우자 연금 신청하고 배우자 연금 신청해서 너는 배우자 연금뿐만 아니라
그 신청한 사람의 은퇴연금까지도 같이 봐서 두 개를 보고 큰 거를 줘요. 그리고 두 개가 다 지급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이해하기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청이가 66세에 자기가 정상 은퇴 나이로 보고 은퇴연금을 받는 것이 2,000불이에요. 신랑 김봉동 씨가 정상 은퇴 나이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1,500불이에요. 그죠? 그래서 심청이가 배우자 연금을 받으면 김복동 씨의 반 750불을 받고요. 자기 자신의 은퇴연금은 2,000불이에요. 그래서 이때 심청이가 김복동 씨의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배우자 연금 750불을 신청하면 750불을 주는 게 아니라 심청이 자신의 은퇴연금 2,000불을 줘요. 2,000불을. 둘 중에 큰 거를 주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나는 배우자 연금만 할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은퇴연금만 할 거야. 이렇게 그 기간별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선택 권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법을 바꿔서 그 법이 그 2015년 말이죠. 2015년 11월에 이 법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법 경과 규정이 있잖아요. 걸리는 사람들, 이 중간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일이 1954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하는 사람들은 배우자 연금, 본인 은퇴연금을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심청이는 남편 김복동의 그 은퇴연금 1,500불을 기초로 해서 배우자 연금을 받는 거예요. 70세까지 750불 계속 받는 거죠. 그래놓고 70세 되는 때 심청이는 자기의 은퇴연금을 받는 거예요. 은퇴연금이 70세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그때는 2,000불을 받는 게 아니라 얼마를 받냐면 심청이는 2,640불을 받는 거예요. 이제 돌아갔을 때까지 계속. 그래서 본인 은퇴연금을 늦게 받고 증가되니까 그 전에는 배우자의 그 은퇴연금을 근거로 한 배우자 연금을 받는 거죠. 통상 양쪽 부부가 이렇게 그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은퇴연금이 작은 분이 먼저 신청을 하시고 그 은퇴연금을 기초로 해서 다른 분이 배우자연금을 받으시고 이 배우자연금을 받다가 70세가 되시면 본인의 은퇴연금을 신청하는 이런 전략을 통상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연금이 작은 분이 먼저 자기 은퇴연금을 신청하고 그 연금을 기초로 해서 배우자연금을 받고 그 배우자는 70세가 되면 자기 은퇴연금을 받는 그런 방식이 전형적인 소셜연금 극대화 전략의 하나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